안녕하세요. 한의학총강 7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경신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 오늘 임계를 끝으로 천간은 끝납니다. 천간이 끝나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 또 지지 파트가 올라올 거예요. 그 사이에 천간을 조금 이미지화해서 각각을 좀 구분하면서 확실히 복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임을 보면은 일단 사기의 내용을 볼 건데 한자를 봅시다. 뭘 봐야 되냐면 요거 임인데 여기 옆에 계집녀가 붙어있는 요 한자 있죠? 이거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임신할 애를 베다 임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임신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불임, 난임 이런 케이스에 다 쓰이는 단어가 요 임입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같이 볼게요. 한사의 요거까지. 요거는 뭐냐면 품을회야. 품을회. 그래서 이렇게 임하고 같이 해서 약간 고급 단어로 임신이라는 거를 고급 단어로 회임이라고 표현하지. 뭔가 아기를 품고 있다. 품고 임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쓰고 우리가 뭐 회포를 풀다 있잖아. 이때도 요 품을회를 씁니다. 회포를 풀다. 뭐 그동안 가슴에 좀 쌓아놓고 품고 있던 거를 좀 서슴없이 풀어버리는 거지.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감회가 새롭다 할 때도 요 회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럼 두 개의 뜻을 보면은 일단은 사기를 볼게요. 임은 그냥 대놓고 임신이라는 걸 뜻하는 거야. 임신. 근데 이게 약간 동물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동물 쪽에 치중된 표현이라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임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이미 경과 신을 거쳐서 수렴성 변화가 완성됐거든? 그래서 현재는 음기의 절대 우위 상태인 거야. 신의 과정을 딱 거쳤기 때문에. 그지? 그 상태를 거쳐서 이제는 다시 뭐가 나타나는 거야? 슬슬 양기가 다시 음기가 왕성한 하부 영역에서부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만물을 길러내기 시작하는 역방향의 변화를 임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 한서에서는 더 간단하죠. 임에서는 뭐 회임하게 된다. 즉 새로운 생명체를 품게 된다. 뭔가 씨앗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 하부 영역 있잖아. 뭐랄까. 이 아래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동물 같은 경우는, 그 운동 기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상하가 좀 언제든 바뀔 수 있거든. 물론 대부분 배꼽 아래쪽은 아래로 살아가고, 뭐, 횡격막 위쪽은 위로 살아가지만, 뭐 누워있을 때는 그래도 약간 그 누워서 잠자는 6, 7시간 동안에는 상하가 또 상대적으로 바뀌죠. 물고 넘어선 상태에서도 상하가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동물 같은 경우는 식물에 비해서 약간 그 상하 좌표는 유동적이긴 합니다. 그죠?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내외 좌표는 동물이건 식물이건 변하지 않아. 이해가시죠? 근데 상하는 동물은 조금 유동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뭔가 생명체 관련해서 상하축이 나오면은 동물보다는 식물 쪽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나중에 12지 중에서 자에서도 좀 확실히 짚어드리긴 할 건데, 이렇게 하가 나오면 식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상이라고 완벽하게 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덜하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래서부터 뭔가 양기가 좀 생성된다는 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래쪽 장기, 상대적으로 하부 장기인 여성분들의 자궁이나 이런 데서부터 뭔가 태동되기 시작하는 느낌이고, 더 고정성이 강한 식물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지. 뿌리 쪽에서부터 뭔가 양기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
만물이 태동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한은 식물적 관점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설문해자랑 성명 파트를 볼 건데, 설문해자에서는 보면은 한자를 먼저 보면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아까 위에 품을회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랑 상통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회임입니다. 회임. 임신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보면은 다른 거는 뭐 안 봐도 되겠네. 성명 파트에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요거 맹, 싹트다 맹 있잖아요. 맹을 할 때 맹. 그러면 쭉 볼게요. 자, 임은 계속 했던 거 있죠. 8방. 방위적으로는 태양 일주 방향 기준 북쪽의 첫 절반 영역에 해당이 되죠. 설명 들었던 거 있죠. 모르시면 전 시간 보시고. 그 다음에 변화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신의 과정을 거쳐서 도달한 음의 극단적 우위 상태에 도달하거든. 신의 과정을 거쳐서 음의 극단적 우위 상태에 도달하잖아. 그래서 생명력이 본질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에 이때 통증을 느낀다고 했죠. 그죠? 고통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음극 상태에서 양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거 약간 그거랑 비슷하죠. 병의 과정을 거쳐서 정에서 약간 음의 그런 뿌리가 태동이 되잖아. 그지? 약간 그거랑 비슷해. 양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상황과 상통하는, 극단적으로는 뭡니까? 극단적인 음의 존재에 대해 생명력을 부여하며 성장시키는 회의만 여성의 형상이 반영된 글자이다. 그래서 사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면은 요 자체만으로 생명이라고 보기는 애매하죠. 여성이 자신의 자궁에서 이 수정란을 계속 성장시키죠. 그러면서 얘를 생명체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뭔가 극단적인 음의 존재에다가 양적 기운, 생명력을 좀 불어넣는 그런 상이 회의만 여성의 형상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임의 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설문해자에서는. 아시겠죠? 당연히 시간적으로는 극단적인 음의 과정, 극단적 음의 우위 상태인 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에 해당되겠죠. 왜? 극단적인 음이 도달한 이후에 다시 양이 어떻게 태동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임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성명에서는 요 임을 한 글자로 그냥 임신하다, 새로운 생명체를 배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음양이 교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서는 양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실 이 왜 여성 혼자, 음적인 여성 혼자 애를 갖지 못하느냐, 왜 꼭 양의 기운이 들어가야 되냐 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극단적인 음의 형상은 여성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까지는 여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임으로 들어서기 위한 뭔가 좀 불꽃을 딱 붙여주는 느낌. 이거는 남자의 양기가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교합되어야만 뭔가 이렇게 한번 불꽃이 딱 붙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뭐예요? 여성분이 혼자서 스스로 요 생명체를 계속 10개월 동안 키워나갈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히 임에서 요 생명체의 새싹이 돋아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보셔야 돼. 이 단계를. 구체적으로는 임의 끝, 즉 지지상 자의 구간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방적으로는 북쪽을 보면은 팔방적으로는 여기가 북쪽이니까 요렇게 태양이 간다고 할 때 전반부가 임, 여기가 개로 보거든. 그지? 근데 이거를 24방위를 통해서 천간과 지지를 합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정북이 자에 해당됩니다. 정북의 구간. 그리고 바로 요쪽이 임,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그래서 약간 요 자의 구간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완성된다. 그러면 결국 여기죠. 임의 끝이자 자의 시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장은. 그래서 정북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완성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 파트를 설명할 때 뭐 하부 영역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온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그래. 여기서 비로소 생명의 싹이 완성이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뭔가 조짐이 보이면서 완성이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 천간의 마지막 개를 볼 건데 이거는 조금 해석이 좀 난감했거든요. 왜냐면 약간 뭐랄까 추상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쫙 보시면은 이거를 보셔야 돼. 일단 요거 잘 안 쓰는 단어긴 한데 이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개를 정의하는데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헤아리다. 그 다음에 무언가를 관장하다. 명사로는 법도, 규. 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고 그거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면서 뭔가 통제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느낌이긴 하거든. 근데 이게 왜 개랑 관련되느냐?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세요. 개는 일단 이렇게 법도를 관장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음기가 극에 도달한 상태 신에서 일부 영역의 양기의 통제력이 미치기 시작한 어디입니까? 이거는 임이죠. 요거는 신, 요거는 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만물의 모든 영역에 대해 양기가 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법도가 세워지고 있는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막 양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거든. 음의 극단적 우위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에 도달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부 영역에만 불꽃을 딱 터트린 상황일 뿐이야. 전체 영역으로 뭔가 불꽃이 확산되진 않은 상태지. 근데 이게 개에 도달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영역의 양기가 적절한 영역을 행사하게 되는 거야. 즉 양기가 이미 뭐 맹아가 튼 다음에 이게 슬슬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상태 있잖아. 이거를 개라고 보는 거지. 이러면서 뭔가 그 다음에 이어질 갑에서 세상을 볼 준비가 갑을 통해 세상을 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요 규자를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했어요. 아니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인체 전반에 뭔가 질서를 부여하는 느낌? 생명체 전반에. 아시겠죠? 그 양기 확산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거든. 자, 일단 한서에서 개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뭐랄까 펼치다 지내거든. 쉽게 말하면 법도가 펼쳐진다 이거야. 즉 양기의 통제권이 널리 확산되면서 뭔가 유기체 전반적으로 법도가 펼쳐진다. 양의 통제권이 슬슬 확산되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설문의자도 조금 이해가 힘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임을 요렇게 요 정도 느낌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보십시오. 자, 이게 조금 어려웠거든. 수토평. 자, 개는 겨울철에,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겨울철은 물이 얼잖아요. 물의 특징이 얼어버리거든. 물이 얼어서 그러면 파도도 없이 고요해지지. 그지? 그리고 흙은 또 어떻게 돼? 땅은 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어떻게 돼? 변동성과 다양성이 없어지거든. 뭔가 좀 막 번잡하고 이런 봄, 여름 특유의 느낌이 사라진단 말이야. 되게 뭔가 그 아포칼립스 그런 배경 보면 되게 지표면이 황망하죠. 아무것도 없고 약간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둘 다 뭐예요? 되게 극도로 정적인 느낌 있잖아. 겨울철 특유의 황망하고 정적인 느낌. 황량하고 정적인 느낌. 이거를 평평해진 물과 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괜찮은 해석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미세한 변화도 손쉽게 헤아릴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거든. 그치? 뭔가 막 번잡하고 이런 초목이 왕성할 때는 뭔가 중간에 뭐가 있어도 모르잖아.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멀리서 봐도 뭐가 존재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라고 봅니다. 자,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면 양계의 변화가 두루두루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적합한 환경적 조건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모두 양기가 극단적으로 조금 뭐랄까 소멸된 상태라서 이제 드디어 양기가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뭔가 번잡하게 만들기 위한 환경적 조건이 된다 이거지. 즉 이처럼 양기가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화 양상은 뭐랑 비슷하냐면 물이 여러 물질들 중에서는 그래도 동적인 편이죠. 여러 곳에 침투를 하고 이렇게 스며들다 보니까 동적인 물이 사방에서 정적인 지대가 낮은 땅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과 상통한다. 즉 물이 막 몰려드는 상황을 양기가 모든 음기 우위 영역으로 지배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요거 수종, 사방, 유입, 지중, 지형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임에서 양기가 태동했기 때문에 시제관적으로는 임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에 해당이 되겠고, 그래서 이 규자를 규명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 성명에서도 걔를 규라고 딱 규정을 해버려요. 관장, 뭔가를 관장하다 법도를 의미한다고 규정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임의 과정을 통해서는 어떻게 돼? 일부 영역의 생명력이 딱 불꽃이 트이거든요. 그죠? 존재. 이제 슬슬 모든 영역의 양기의 통제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법도가 세워진다 이거예요. 뭐 생명체로 따지면 조금 인간으로 따지면 경락이 좀 완성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처음에 경락이 조금 수정란 상태에서 무임했었는데 이게 슬슬 경락계통이 체계화되면서 뭔가 기혈이 조금 체계적으로 순환되고 그런 느낌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곧 독립적인 개체 형태로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상황을 개라고 본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임과 개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과 개를 무작정 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얘는 절대적인 의미다 이렇게만 보시면은 너무 평면적인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좀 아시겠죠? 뭔가 싹을 틔우는 의미야. 그치? 음의 우위이긴 한데 여기서 슬슬 양기가 태동되면서 이제 갑의 상황에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이거를 임과 개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병과 정도, 뭐 양이 절대적 우위 상태에 도달했지만 그 단계를 떠나서 이제 정에 이르면은 음이 슬슬 태동을 하잖아. 왜냐면 극단에 도달했을 때 반대편의 세력이 힘을 못 내면은 이 생명체는 그냥 소멸해버리죠. 그죠? 중심 회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야. 병과 정에서도 양의 극단인 병과 정에서도 음이 태동을 하는 거고, 음의 극단인 임과 개에서도 양이 태동을 하는 것. 이거는 어떤 생명체나 존재가 약간의 영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대전제가 되는 거지. 이런 전환 과정이 없으면 이 생명체는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동적 조화 상태가 깨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로 천간의 모든 내용 정리를 마치고 곧 12지의 첫 파트 자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해자축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임묘진부터 시작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곧 12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